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일제 하락으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내 종목도 정말 왜 하락할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 시점에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주상전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정재훈 대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투자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화두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해서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긍정으로 봐야 할지 부정으로 봐야 할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떻게 전망하시고 내일 시장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웃돈을 주고 사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새로운 제품도 이번에 좀 출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피크 타임은 26년도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수요는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악재라면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 이 컨퍼런스 콜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꺼번에 좀 매수라는 것보다 분할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섹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HBM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 계열보다는 SK 하이닉스 계열 쪽으로 그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그런 종목군들도 아마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칩 관련주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삼성 쪽의 이슈가 최근 들어서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되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은 좋다. 다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조정받는다면 담아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조정받는 와중에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웠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뉴로모픽인데요. 황금알 AI 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지금 또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걸해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 반도체 지금 산업에서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인간의 뇌처럼 이제 반도체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한 테마주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순환매를 좀 돌고 있죠. 지난해 4분기부터 따라가 보면 HBM, 온디바이스 AI, CXL, PIM 그리고 오늘 이 뉴로모픽까지 이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순환매가 강하게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주도했었던 기업들 그리고 관심 많았던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기보단 그동안에 약간 소외받았었던 이쪽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난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뉴로모픽과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뉴로모픽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변동성이 나와서 이 조금은 가격적인 조정 혹은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쪽은 천천히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모픽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웠던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는 삼성전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게 2조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단은 인텔에게 먼저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삼성도 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지,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향방이 갈리는 건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삼성 또한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다만 TSMC 같은 경우가 애리조나 공장 증설을 할 때 미국에 보조금을 요청을 했다가 이게 이행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증설을 1년 정도 미룬 사례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이 지급일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증설의 요소 같은 경우는 해외에 존재를 합니다. 특히 미국 쪽 공장 같은 경우에 증설은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가 탄력성이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엔비디아와의 약간의 이슈에 루머성의 이슈가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HBM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진도가 좀 빠르게 안 나간다라는 점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수요를 좀 촉진해 줄 수 있는 HM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열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키 맞추기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게 HBM의 지연을 놓고 보면 한 분기 정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처질 수 있는데 좀 그 간극이 좁혀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복원력도 빠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더해져서 6월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통과 가능성이 높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정안이 나타났을 때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실적 부분 논외 이벤트성인데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가능하기에 너무 상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올랐던 만큼 삼성전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뜨거워지는 K뷰티 인기입니다. 오늘 실리콘2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VT, 또 화요일에는 한국 콜마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이 K뷰티 화장품 업종 다시 한번 또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경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화장품, 뭐 OEM, ODM 관련주들 참 잘 움직였는데 오늘 실리콘2가 거의 가격 제한선 가까이 상승했어요.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또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전망도 좀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뭐 지나봐야 알겠죠.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화장품주들의 저는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장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화장품주 하면 우리가 대장주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우선시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는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라인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소비 패턴이 좀 변화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혹은 유럽에서 우리나라 중저가 브랜드 상품이 정말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K엔터에 대한 힘도 저는 거기에 좀 보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모두 차처하더라도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주가가 이 주가에 합당한 실적이 나오느냐인데, 화장품주들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에 더욱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공격적인 추격 매수를 작년에 했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서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또 세론 뉴스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약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길게 본다라면 중국 시장의 회복을 좀 노리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을 담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대형주 쪽보다는 여전히 중저가 브랜드 라인업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면 여기 이 중저가 브랜드에 용기를 좀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연우라든지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도 저는 꼭 체크를 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욱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CJ를 비롯해서 클리오, 뭐 아이패밀리 SC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실적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 같은 경우에 실적이 꺾이지 않아야 되고, 여기 더해져서 해외 매출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북미 쪽에서 실적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 반영되는 제품이 썬블록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 5개 품목 같은 경우가 승인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가깝게 도래를 하죠. 그랬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RI보다 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화장품주는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기준으로 코스알엑스가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법인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4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이제 5월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훈 대표님의 탑픽 종목도 또 궁금합니다.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있으실까요?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이 조금 다소 흠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일단 종목군들을 좀 선정하게 된다라면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초보분들까지도 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두 종목이 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코스맥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 종목들 잘 선별해서 옥석 가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도약이 돋보였습니다. 그중에 코스모화학도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강세 보였고요. 장 마감하고도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장 CCS는 상승했고 서남과 덕성 같은 종목들은 하락했는데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지금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에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시간 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 의료 대란에 비상이 걸리면서 원격 진료 종목들 지난주에 크게 움직였었죠. 지난주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던 인성정보 오늘장 조정 보였지만 장 마감 후에는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초강세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NCN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NCN은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NCN이 정규장에서는 5% 내외의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뭐 이유가 뭔지 오늘 나온 뭐 AI 반도체 그런 이슈인지 뭐 수혜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뭐 AI 반도체 또는 자율주행의 얘기가 나올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에서 오늘 정규장에서는 네페사크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고 주가가 강했던 게 뭐 링크 제니시스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시간외로 좀 약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인센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유로모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1년에 뭐 네페사크가 실제 이 부분을 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레퍼런스는 갖추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CXL, 뭐 PIM 이런 식으로 미리 1년 뒤에 구현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로모픽 반도체도 뭐 로봇과 함께 구현이 되면서 상용화가 빨리 될 수는 있으나 이게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 30에서 50%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N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인성정보 체크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비대면 진료가 확대됐습니다. 뭐 전면 허용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빠졌습니다. 이게 뉴스에 팔겠다는 심리인지 근데 또 시간 외에서는 지금 상승 중이긴 하거든요.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 뭐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금 강대강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변동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급을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인성정보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 위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천천히 좀 길게 보셨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OECD 국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만 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 비대면 진료 쪽에 대한 산업은 좀 커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단 가격적으로 좀 밀리게 되면 그때 천천히 담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